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박수진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복잡했어요. 55세의 수진. 25살 때 결혼한 지 30년. 30년을 미워하며 산 시어머니. 이정숙 씨가 떠났다는 그 소식 앞에서 눈물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안 나왔어요. 대신 생각이 났어요. 30년의 시간들이 결혼식 날로 거슬러 올라가요. 25살의 수지는 정말 예뻤어요. 새 신부의 눈은 행복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이정숙은 처음부터 그 행복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들 보러 온 여자들이 많은데 이 정도면. 첫 만남이 그랬어요. 결혼 첫날 음식 때문에 싸웠어요.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우리 집 음식은 이런 게 아니야. 수지는 울면서 밥을 다시 지었어요. 1년이 지나서 첫째를 낳았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자주 찾아왔어요. 손주를 어떻게 이렇게 키워? 저 옷도 이상하고. 기저귀는 또 뭐 하는 거야? 매일이 지적이었어요. 매일이 잔소리였어요. 10년이 흘렀어요. 둘째, 셋째 아이가 생겼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이 일하다 쓰러질 정도인데 넌 뭐하니? 이 정도밖에 못하니? 나 때는. 수지는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피했어요. 만날 일을 줄였어요.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20년, 30년이 지났어요. 30년. 그 긴 시간 동안 수진이 느낀 건 오직 하나였어요. 이 할머니는 자신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장례식장. 시어머니의 관이 놓여 있었어요. 형제들, 손주들, 친인척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수진도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누이들이 말했어요. 며느리가 이 정도밖에 못 준비했어. 제사 음식도 더 있어야 하지 않아. 수지는 조용히 일을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게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 날이 왔어요. 고인 앞에서 최후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 한 명씩 나아가 절을 했어요. 맏아들이 나아갔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절을 했어요. 둘째 딸이 나아갔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맨 뒤에 앉아있던 며느리 수진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모두가 돌아봤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수진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관 앞으로.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목이 메어서 한 번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저는 30년을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아들이 놀라 움직였어요. 어머니,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수진이 손을 들었어요. 들어주세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어젯밤. 저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수진이 한 권의 일기장을 들어 올렸어요. 낡은 일기장. 이거는 30년간 시어머니가 쓰신 일기예요. 손자들도 눈을 뜬 채 바라봤어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싫어할 뿐 아니라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 일기장을 폈어요. 그런데 이 일기장을 읽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첫 번째 일기, 결혼 첫날이에요. 여기에 시어머니는 이렇게 쓰셨어요. 수진이 읽었어요. 오늘 며느리가 밥을 질게 지었다고 화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싶다. 하지만 며느리가 좋은 아내가 되도록 내가 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일 밥을 지을 때 살짝 물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야겠다.
방에 조용한 울음이 흘렀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깔보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거였어요. 수진이 또 다른 페이지를 폈어요. 이건 아이들이 태어난 지 1년 후 제가 처음 일을 나갔을 때예요. 며느리가 직장을 다닌다고 했다. 나는 반대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 아이는 자기 꿈이 있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잘 봐주는 것뿐이다.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다.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계속 시어머니가 제 일을 반대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손주들을 봐주시고 계셨던 거였어요. 수진이 또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건 제가 시어머니에게 가장 큰 상처를 드렸던 날 일기예요. 10년 전 제가 큰 목소리로 화낸 날이에요. 며느리가 오늘 나한테 진짜 큰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 내가 잘못한 게 뭘까? 그 아이의 표정을 보니 정말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 아이가 나를 욕할 때 그건 내게 화난 거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화난 걸 나한테 터뜨린 거구나. 내일 밤 그 아이가 좋아하는 미음을 쓰고 앉아 있어야겠다. 수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정말로 미움이 있었어요. 제가 화내고 상처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그 다음 날 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한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모든 순간을 보고 계셨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 제가 피로할 때, 제가 화날 때, 그 모든 순간에 시어머니는 저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수진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30년을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30년을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완벽하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딱딱했고 투박했고 때론 상처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분명히 사랑이었어요. 방 전체가 울음으로 가득 찼어요. 미안해요, 엄마. 수진이 관을 향해 절을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살아계셨을 때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장례식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떠났어요. 수진은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했어요. 그 방에는 30년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낡은 일기장, 손으로 수선한 옷들, 보관해 두었던 손주들의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내 며느리가 언젠가 이 일기를 읽을 날이 오면 좋겠다. 그 아이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망했던 게 아니라 사랑했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은 사랑이지만 절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그 며느리였다는 것을. 수진이 울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모든 게 달라 보여요. 시어머니의 모든 말이, 시어머니의 모든 손길이, 시어머니의 모든 밤이, 그걸 다 돌이켜볼 수 없다는 게 더 슬프지만 그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자녀들도 그걸 보았고 손주들도 그걸 보았으니까 이제부터 그 사랑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계속될 거예요.